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자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습득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둔 한자사랑 최원복입니다. 네이버 카페명이고요. 무료 개설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한자와 관련된 것은 없죠. 현대그룹 계열사에 약 6년 정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아들이 중학교 2, 3학년 때 한문 공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그냥 무턱대고 칸을 채워서는 안 된다.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제가 한 46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MBC 생방송 전국시대 울산에 방영된 바가 있고요. 지방신문에도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 3,500자 정도 풀이를 했으니까 1급 한자 기준으로 제가 다 풀이했죠. 지금 현재 2018년 1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7,000자 정도를 풀어서 이 7,000자의 기준은 작은 옥편 하나를 선택하여 1페이지부터 끝까지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야구에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설명을 해보면 95% 정도는 직구로 풀이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 설명을 들으면 아시겠지만 붓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붓으로 활용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우선 이해가 가지만 그것을 외워야 된다는 아주 단점이 있죠. 그것을 최대한을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 정도는 잘 풀이되지 않는 한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자는 약 2000년 내지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당시에 저와 어떤 협의에 의해서 글자를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2000년 내지 5000년 후에 분석을 하다 보니까 2% 정도는 조금 얼렁뚱땅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 점이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과자입니다. 창과자입니다. 창과자와 관련된 한자를 약 15자 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가 무성할 무자입니다. 창과자 플러스 뚫을 권자가 되죠. 송곳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글자 일자죠. 송곳을 무성하게 뚫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성하게 송곳으로 뚫을 수 있다. 자, 설명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창과자죠. 창은 뚫을 수 있다. 무수히 뚫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좀 둔탁하죠. 그래서 무성할 무자입니다. 창으로 뚫을 때는 수많이 여러 번 수없이 뚫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각본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조금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도끼 월자입니다. 무성할 무자죠. 플러스 이렇게
삐쳐져 있죠. 이게 삐친 변입니다. 도끼를 사용할 때는 무수히 여러 번 수없이 삐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자를 만들 때 이 당시는 돌도끼일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나무, 통나무 아시죠? 통나무를 자를 때 금방 잘 안 잘리겠죠. 그래서 도끼는 어떻다? 무수히 삐쳐서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깎을 찬자입니다. 깎을 찬으로 이렇게 풀이하면은 쉽습니다. 창과자 플러스죠. 창과자 플러스 위에 보면 이 열십입니다. 창으로 여러 번 많이 이용해서 깎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손으로 깎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적절한 도구가 없었으니까요. 창으로도 수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깎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깎을 찬. 실제로는 보면 나머지 잔자로 또는 나머지 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자를 설명할 때는 깎을 찬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 속에 빨리 들어오겠죠. 네 번째, 이룰승자입니다. 무승할 무자죠. 무승할 무 플러스 뭡니까? 장정정입니다. 장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세 전후에 청년을 말합니다. 가장 힘 좋을 때죠. 그래서 무수히 자라서 장정이 되고 나서 뭐 했다는 뜻입니까? 어떤 자기의 큰 뜻을, 그 목표를 달성했다, 이루었다, 뜻을 이루었다라고 해석하면 이 글자가 기억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죠. 개술자입니다. 무승할 무 플러스 뭡니까? 하나의 일이죠. 무승하다는 것은 오랜 세월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같이 일관되게 우리 인간과 같이 함께한 동물은 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머리에 와닿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풀이해 본 겁니다. 여섯 번째, 지킬 숫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해해 보면은 무승할 무죠. 여기에 보면 점이 하나 있죠. 이게 불똥주입니다. 촛불에 불똥 아시죠? 심지 그 글자입니다. 불똥 하나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영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횃불을 생각하면 되겠죠. 야밤에 횃불 하나를 켜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적들이 침입해 오기가 어렵겠죠. 그런 뜻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병장기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장기는 무기를 말합니다. 무기. 자, 병장기용 플러스 열십입니다. 그죠? 열십. 그러면은 창이 많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는 한두 개가 필요하겠지만 창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기의 용도라는 뜻이겠죠. 도구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이 나아자입니다. 이 글자를 분석해보면 손수변에 플러스 창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창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나 자신이 보호되어야 가족이 보호되고 이웃 사람이라든가 그 부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호되지 않고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뭐 지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의 용도는 어쨌든 최우수는 나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데에 주 목적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9번입니다. 경계할 개,
경계할 개자입니다. 요 안쪽에 글자를 보면은 덜공자입니다. 요게 덜공자. 창과 자죠. 창을 손에 들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무거운 창을 쓸데없이 평상시에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경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무기를 들고 있겠죠.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것은 경계를 할 때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쟁할 때도 물론 되겠지만요.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죽일 장자입니다. 좌측변에 보면 장수장입니다. 플러스 창과자죠. 장수가 창을 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적을 죽인다는 의미입니다. 장수는 보통 전략을 짜거나 아니면은 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쪽으로 얘기겠죠. 그때 평상시에는 지휘봉을 가지고 있겠죠. 뭐 장군을 상징하는 다른 무엇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창을 직접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터졌거나 전쟁 준비를 하거나 이런 뜻입니다. 좀 강한 뜻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창을 들고 있을 때는 상대편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많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를 풀이할 때 분석 해부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느냐? 사전을 큰 걸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나아, 지킬수, 병장기, 융 뜻이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10개, 20개도 넘습니다. 그 글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킬수가 설명이 안 된다. 자기가 봤을 때는. 그러면 옥편을 보면은 지킬다 외에 다른 뜻이 뭐 여러 개 있겠죠. 그걸 선택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부적으로 지킬수로 같이 외우면은 이게 와닿겠죠. 지킬수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석을 풀이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입력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둑적자입니다. 글자를 보면 좌편에 조개패 플러스 창과자입니다. 이 조개는 그러니까 현재 말고요. 옛날에는 이 주로 화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 재물이나 돈을 의미하는 뜻으로 이 조개패를 사용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격자니까 창을 들고 재물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왜 지켜요? 도둑이 훔쳐가니까. 도둑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물을 훔치기 위해서는 무기의 하나인 창을 들고 가겠죠. 그래서 지키다, 빼앗기다. 두 개 다 기억해서도 좋고요. 자기가 입력하기 편한 한자를 익히기, 습득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12번째, 모일 집자입니다. 글자를 보면 귓속 말할 집자입니다. 요 글자가. 입구죠. 밑에는 귀 이자입니다. 입하고 귀가 지금 붙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귓속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입을 상대편 귀 가까이에 접근해서 말을 하죠. 그래서 귓속 말할 집입니다. 자, 창이 귓속 말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창이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밀집되어 몰려져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모일집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글자는 해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사울 전자입니다. 글자를 분석해보면 점유할 점자죠. 점유할 점, 창과자입니다. 창으로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그 결국 뭡니까? 창으로 창을 손에 들고 싸워서 상대편 땅을 빼앗아
점유한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죠? 사울 전. 자, 14번은 혹시 혹입니다. 혹. 우리가 혹 달렸다라는 말 하죠. 혹이 생겨서. 혹시 혹입니다. 글자를 분해해 보면 입구 플러스 하나일 플러스 창과죠. 무슨 얘기입니까? 창을 사람마다 사람들이 입구는 사람 입이니까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창을 하나씩 들고 모인다는 뜻입니다. 왜 모여요?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모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징집 대상이 되어서 전쟁터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시 혹입니다. 15번은 우리가 많이 쓰는 글자입니다. 나라, 국력, 국가 뭐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죠.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은 혹시 혹 플러스 애워살위입니다. 이 네모가 큰 것은 왜 애워살윈다고 하면 애워사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 전체를 애워샀죠. 그래서 애워살위 또는 애운담위라고도 하고, 글자가 작게 이 전체 글자의 일부분을 써 있을 때는 우리가 입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애워사서 이때는 나라국보다는 지킬국으로 해석하는 게 쉽겠죠. 그러면은 제가 이 지금 한자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까지 약 7,000자 정도 한자를 원리를 풀어놓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모미하겠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 한자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자는 우리나라의 모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서라든가 정말 글자를 축약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한자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자를 등한시하는 추세죠. 한자를 조금 아시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도저히 이 정책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사, 왜 외웁니까? 나라국, 사자가 기록할 사, 역사사서죠.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게 국사입니다. 그런데 뭐 설명을 할지 모르겠지만 국사, 한자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턱대고 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우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우리말의 중요한 단어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어떤 일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연락처는 한자사랑 최원복 네이버 무료 카페에 등재를 시켜놨습니다. 통화하실 때는 통화를 원하시는 분은 문자 메시지에 발송한 후에 연결해 주면 고맙다는 생각이 우선 가지고요. 이상으로 한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